손책의 옥새를 얻고 보니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싶은 원술은 먼저 유비를 친 다음 여포를 칠 계책을 한다. 그리하여 여포의 딸을 아들과 혼인시켜 유비를 칠 소불간친계를 꾀한다. 이에 진궁의 아버지 진규의 만류로 여포는 이 일을 멈춘다. 장비가 여포의 말을 훔친 일을 기화로 유비에게 쳐들어온 여포를 피해 유비 일행은 조조에게로 가 의탁한다. 조조는 항복한 장수를 후히 대접하고 장제처의 경국지색에 녹아 전의를 잃는 등 이를 크게 그르친다. 한편 우금은 모반의 누명을 해명하지 않고 다시 밀려드는 장수의 군사를 막아 조조는 우금의 태도에 옥깃을 여민다. 이때 원술은 회남에 있어 땅은 넓고 양식은 넉넉하며 또한 손책에게서 저당 잡은 옥새를 가지고 있는 터라 드디어 황제의 이름을 칭할 뜻을 품고 문관무장을 모조리 모아놓은 다음에 말하였다. 옛적에 항고조는 불과 사상의 한낱 정장이었으되 천하를 장중에 거두었더니 이제 400년을 지내는 사이에 그 운수가 이미 다하여 해내가 크게 어지럽소그려. 내 집으로 말하면 4대의 삼공이 배출되었고 민심이 다 돌아온 터라 내 이제 하늘의 뜻을 따라 천자에 오를까 하는데 여러 공들의 의향은 어떠하오? 주부 염상이 나서서 말한다. 옛적의 주나라 후직은 덕을 쌓고 공을 쌓아 문왕에 이르러서 삼분천하에 그 일을 차지하였건만 오히려 신하로 복무하여 은나라를 섬긴 터가 아니오니까 명공께서는 가세는 비록 귀하시지만 아직 주나라의 왕성함이 없으시며 한실이 비록 쇠약하다 할지라도 또한 은주의 포악함이 없는 터이니 이 일은 결코 행하시지 못하오리다. 원술은 노기를 띄우고 말하였다. 우리 원시성은 본래 진에서 나왔으니 진은 곧 대순의 후예라. 토로서 화를 이으니 바로 그 운에 응하였고 천참에도 한을 대신할 자는 마땅히 도고라 하였는데 내 자가 바로 공로라. 이도 바로 비결에 응한 것이 아니겠소. 더구나 내게 옥새까지 있으니 만약 내가 천자가 아니 된다면 이는 곧 하늘의 도를 배반함이라. 내 뜻은 이미 정하였으니 다시 여러 말을 하는 자는 참하리라. 원술은 드디어 중시라 건호하여 대성등간을 세우고 용복년을 타고 남교 북교에 제를 지낸 다음에 풍박녀를 세워 황후를 삼고 아들을 세워 동궁을 삼으며 인하여 여포의 딸을 취하여 동궁비를 삼으려 사람을 서주로 보내려 하는데 문득 탐마가 고하되 여포가 이미 한윤을 조조손에게 참을 당하게 하였다 한다. 원술은 크게 노했다. 여포 그놈이 이렇듯 무례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는 기어이 여포를 쳐서 한을 풀리라 생각하고 곧 장훈으로 대장군을 삼아 대군 20여만을 거느리게 한 다음 칠로로 나누어 서주를 치게 하니 제1호는 상장 교유라 왼편에 있고 제3로는 상장 진기라 바른편에 있고 제4로는 부장 내부라 왼편에 있고 제5로는 부장 진란이라 바른편에 있고 제6로는 항장 한섬이라 왼편에 있고 제7로는 항장 양봉이라 바른편에 있어 각기 부하 장수를 거느리고 나를 가려 나아가게 하고 다시 연주자사 김상으로 태위를 삼아 칠로의 군량을 감독하게 하니 김상이 듣지 않는다. 원술이 노하여 죽여버리고 또 기령으로 칠로 도구 응사를 삼으며 원술 자신은 몸소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이풍, 양강, 악취로 채진사를 삼아 칠로병을 접응하기로 한다. 급보를 받자 여포가 곧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장훈의 군사는 대로로 하여 바로 서주를 향해 들어오고 있으며 교유의 군사는 소패를 취하려 하고 진기의 군사는 기도를 취하려 하고 내부의 군사는 낭야를 취하려 하고 진란의 군사는 갈석을 취하려 하고 한섬의 군사는 하비를 취하려 하고 양봉의 군사는 준산을 취하려 하여 칠로 군마가 하루에 50리씩 나오며 길에서 노략질을 마음껏 한다고 한다. 여포는 크게 놀라 급히 모사의 무리를 모아놓고 상의하였다.
원술이 20여만 대군을 일으켜 칠로로 나누어 우리 서주를 바라고 들어온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여포의 말이 떨어지자 진궁이 나서서 입을 열었다. 이번 일은 오로지 진규 부자에게 죄가 있소이다. 저희는 조조에게 아첨하여 장록을 구하고 오늘날 이 큰 화는 장군에게 옮겨놓은 것이니 이제 진규 부자의 머리를 베어다가 원술에게 바치면 그 군사가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가오리다. 여포는 그 말을 듣자 곧 좌우를 향해 외쳤다. 진규, 진등 이 두 놈을 곧 잡아내려라. 그러나 진규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진등은 소리를 높여 한 차례 크게 웃고 나더니 장군이 이렇듯 겁이 많으실 줄은 과시 몰랐소이다 하고 여포를 대하여 말한다. 나는 원술의 칠로병을 7무더기 썩은 풀로 밖에는 보지를 않소. 저희가 비록 수요가 많다고는 하나 좋게 계의할 것이 무엇이오? 여포가 한마디 한다. 내가 만약 좋은 계교를 내어 적군을 물리치기만 한다면 내 너희들의 죽을 죄를 용서하여 주마. 진등이 다시 입을 열기 전에 이번에는 그의 아비 진규가 말을 낸다. 장군이 만약에 노부의 말씀만 들으신다면 서주는 아무 근심이 없으리이다. 어디 말을 해보. 원술이 군사는 비록 많기는 하나 모두가 오합지졸이라 우리가 정병으로서 지키고 기병으로서 친다면 공을 이루지 않을 법이 어디 있으리이까. 더욱이 노부에게 좋은 계교가 있어 다만 서주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술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요. 그 무슨 계교요? 원술의 칠로군 가운데 제6로의 한성과 제7로의 양봉은 본래 한조의 오래된 신하로서 조조가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의탁할 곳이 없어 부득이 원술에게로 가서 몸을 붙이고 있는 터이니 원술도 저들을 반드시 우습게 알고 있을 것이요. 또 저들도 원술의 수하에 있어 그 마음들이 즐겁지 않으리이다. 이제 한섬 양봉 두 사람에게 밀서를 보내어 내응하게 하고 다시 유비에게 사람을 보내 외압하게 하면 반드시 원술을 사로잡을 수 있으리이다. 여포는 듣고 나자 고개를 끄덕이고 진등을 돌아본다. 그러면 한성과 양봉에게는 공이 몸소 가서 글을 전하도록 하오. 그러오리다. 여포는 표를 닦아 허도로 올려보내고 또 한편으로 사람을 예주로 보내서 유비의 구원을 청하기로 한다. 진등이 종자 수기를 거느리고 합의 도상에 나아가 기다리려니까 한섬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러 영체를 세운다. 하체하고 나기를 기다려 진등은 진중으로 한섬을 찾았다. 뜻밖의 사람이 찾아온 것을 고의하게 생각하여 한섬이 한마디 묻는다. 내 여포수하의 사람이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는고? 진등은 정색을 하고 말하였다. 모는 곧 한나라의 공경인데 여포수하의 사람이라니 어인 말씀이요. 장군으로 말씀하면 전일에 한실의 녹을 받던 몸으로서 이제 도리어 역적의 신하가 되어 그 전날 간중에서 어가를 호송하시던 공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는 실로 장군에게 애석한 일이외다. 더욱이 원술의 천성이 의심이 많아 장군이 훗날 화를 면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제 일찍 도모하지 않았다가는 뒤에 뉘우쳐도 미치지 못하오리다. 듣고 나자 한섬은 저도 모르게 길게 한숨을 짓는다. 나도 조정의 기순할 마음이 간절하여도 다만 길이 없어 그러오. 진등은 품에서 여포의 밀서를 꺼내 말없이 한섬에게 주었다. 한섬은 읽기를 마치자 진등을 대하여 말한다. 내 이미 알았으니 공은 먼저 돌아가오. 내 양장군과 함께 군사를 돌이켜 칠 것이니 불이 일어나는 곳으로 군호를 삼아 여포가 적응하면 가하리이다. 진등은 한성과 작별하자 곧 말을 몰아 서주로 돌아왔다. 여포가 진등의 보고를 듣고 즉시 군사를 오로로 나누니 고수는 1군을 거느리고 소패로 나아가 교유를 대적하고 진궁은 1군을 거느리고 기도로 나아가 진기를 대적하고 장요 장패는 함께 1군을 거느리고 낭야로 나아가 내부를 대적하고 송원 위속도 함께 1군을 거느리고 갈석으로 나가 진란을 대적하고 여포 자기는 몸소 1군을 거느리고 큰 길로 나가서 장운을 대적하기로 하니 오로 군마가 각각 1만씩이요 나머지 군사는 뒤에 남아 성을 지키기로 한다.
여포가 군사를 거느리고 성박 30리로 나아가 하체하니 장훈은 대군을 영솔하고 오다가 여포가 몸소 나온 것을 보고 크게 놀라 20리를 물려 군사를 둔친 다음 오직 후속 군사를 기다렸다. 그러자 이날 밤 이경쯤 뜻밖에도 6로군 한성과 7로군 양봉이 도처에 불을 지르며 여포의 군사와 외합하여 장훈의 대체 안으로 달려든다. 장훈은 소스라치게 놀라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여포가 그대로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엄살한다. 쫓고 쫓겨 날이 훤히 밝을 역에 7로 도구 응사 기령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접응한다. 장훈이 바야흐로 패군을 수습하여 기령의 군사와 함께 여포를 맞아 싸우려 할 때다. 좌우로부터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다시 군사를 몰아 지쳐 들어온 것은 한성과 양봉, 양로군이었다. 장훈은 다시 패하여 기령과 함께 달아났다. 여포가 군사를 몰아 다시 그 뒤를 급히 쫓으려니까 문득 북소리 크게 울리며 산 뒤로부터 일표군이 내다르니 이는 곧 원술이라. 자칭 천자 원술이 몸에 금갑을 입고 팔에 두 자루 칼을 걸고 진 앞에 말을 세우고서 여포를 향해 크게 꾸짖는다. 이놈 주인을 배반한 종놈아, 내 감히 그렇듯 무례할 수가 있느냐. 여포가 크게 노하여 방초나그 꼬나잡고 달려드니 원술의 수하장수 이풍이 창을 비껴잡고 나와서 맞는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겨우 3합, 여포의 화극이 한 번 번뜩하고 바로 이풍의 바른편 팔목을 찌르니 이풍이 창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여포가 곧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급히 치니 원술의 군사가 크게 어지럽다. 마필과 갑옷을 수없이 뺏기고 원술은 패군을 이끌고 그대로 도망한다. 그러나 미처 오리를 다 못 가서 문득 산 뒤로부터 또 일표군이 내달아 앞길을 가로막으니 앞선 대장은 바로 관운장이다. 역적이 죽음을 받지 않고 어디로 도망하려 하느냐. 병력같이 호통치니 원술은 수하의 장수와 군사를 미처 돌볼 사이도 없이 혼자 말을 달려 도망하고 나머지 무리들도 또한 각기 살기를 구하여 사면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일진을 또 크게 패하고 원술은 수십 리를 물러갔어야 겨우 패군을 수습한 다음 형세가 궁하고 힘이 고단하여 마침내 회남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여포는 크게 이기고 관웅장과 양봉, 한섬 등 일행을 청하여 함께 서주로 돌아갔다. 전승을 할애하는 연회가 크게 벌어져서 밤이 이슥하도록 주인과 손이 다 함께 즐기고 수하 군사들에게도 모두 포상하였다. 이튿날 관웅장이 하직을 고하고 본부병을 거느려 돌아간 뒤 여포는 한섬으로 기도목을 삼고 양봉으로 낭야목을 삼아 서주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규가 나서서 말한다. 그것은 옳지 않을까 보이다. 한섬 양봉 두 사람이 산동에 운거하고만 있으면 앞으로 1년이 다 못 가서 산동의 모든 주와 군이 다 장군의 수중으로 돌아오리이다. 여포는 그렇게 생각하여 마침내 두 사람을 기도 낭야 두 곳으로 보내서 잠시 군사를 둔치고 명을 기다리게 하였다. 진등이 가만히 그에 붙인 진규에게 묻는다. 어찌하여 두 사람을 서주에 남아있게 하여 여포를 죽이려 하지 않으시고 그러셨습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여포를 돕게 되었다가는 도리어 범에게 발톱만 더해주는 격이 아니겠느냐. 진등은 저의 부친의 고견에 탐복하였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술은 분하였다. 어떻게든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이 원술을 갖고야 말리라. 이렇게 생각한 그는 곧 사람을 강동 손책에게 보내서 힘을 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술의 글을 보고 난 손책은 크게 노하여 너의 주인이 내 옥새를 가지고 황제를 잠칭하고 한시를 배반하였으니 이는 대용무도라. 내가 바야흐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으려 하는 터에 제가 도리어 날더러 군사를 빌려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냐. 사자를 크게 꾸짖어서 내어 쫓으니 원술은 이에 크게 노하였다. 젖비린내 나는 어린 것이 어이 감히 이런 법이 있단 말이냐. 내가 이 아이부터 쳐서 한을 풀까 보다. 곧 군사를 일으켜 손책을 치려고 서두르는 것을 장사 양대장이 힘써 간하여 그치게 하였다.
한편 손책은 글을 내어 원술과 의를 끄는 뒤로 반드시 원술이 군사를 일으켜서 강동을 범할 것을 생각하고 군사를 보내서 강구를 엄히 지키게 하더니 문득 조조에게서 사자가 이르렀다. 손책을 봉하여 회계태수를 삼고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치라는 것이다. 손책이 곧 기병하려 하니 장사 장소가 말한다. 원술이 비록 패하였다 하나 원체 군사가 많고 양식이 넉넉하여 그 형세가 만만치 않으니 조조에게 글을 보내시어 저에게 남쪽 정벌을 권하시고 우리가 뒤에서 호응이 되어 두 편 군사가 서로 돕기로 하면 원술의 군사를 깨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요. 또 만일에 우리 형세가 불리한 때라도 조조의 고언을 받을 수 있으니 좋지 않으리이까. 참으로 좋은 말씀이요. 손책은 장소의 말을 따라 이 뜻으로 글을 닦아서 사람을 조조에게 보냈다. 조조는 장수에게 패하고 허도로 돌아간 뒤 죽은 전이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사당을 지어 제를 지내고 그 아들 전만을 봉하여 중랑을 삼아 부중에서 거두어 기르게 하였다. 그러자 강동으로부터 손책의 사자가 이르러 글을 올린다. 글을 펴보니 책이 뒤에서 호응하오리니 승상은 즉시 기병하시어 원수를 치소서. 자기에게 정벌을 권하는 글이다. 때마침 사람이 들어와서 고한다. 원술이 근자에 양식이 넉넉지 않아 진류 등처로 군사를 내어서 노략한다 합니다. 조조는 드디어 출정하기로 뜻을 정하고 조인으로 하여금 남아서 허도를 지키게 한 다음 나머지 군사를 모조리 일으켜 거느리고 나아가니 마군과 보군이 도합 17만이요 양식을 실어 나르는 치중이 천여 수레다. 한편으로 손책에게 글을 보내서 후응하게 하고 조조는 다시 유비와 여포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곧 군사를 일으켜 함께 원수를 치자고 청하였다. 조조의 대군이 예장 개상에 이르니 현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맞이한다. 조조는 곧 그를 대체 안으로 청하여 드렸다. 서로 보기를 마치자 현덕이 군사를 시켜 수급 2개를 바치게 한다. 조조는 놀라고 괴이하여 물었다. 이게 누구 머리요? 현덕이 대답한다. 이것은 한섬, 이것은 양봉의 수급이에다. 어떻게 이것들을 얻으셨소? 여포가 이 2사람으로 기도낭야 2고을을 다스리게 하였던 것인데 뜻밖에도 이 사람들이 군사를 놓아 백성들을 노략질하여 2고을의 원성이 자자하기로 비가 연회를 열고 난 다음에 상의할 일이 있다 하고 저들을 청하여 술잔 던지는 것으로 군호를 삼아 간호와 장비 2아우를 시켜서 잡아 죽이게 하고 수하 군사들을 모조리 항복을 받았던 것이니 이제 와서 죄를 청하는 것이 오히려 늦었소이다. 듣고 나자 조조는 군이 국가를 위하여 해를 덜었으니 실로 큰 공이라 하겠는데 죄를 청한다니 무슨 말씀이요? 현덕의 수고를 후히 살해하고 군사들을 합하여 함께 서주에 이르니 여포가 나와서 맞이한다. 조조가 좋은 말로 위로하고 여포로 좌장군을 삼은 다음에 환도하는 즉시로 인수를 황급하겠노라 허락하니 여포는 기뻐하기를 맞이 않는다. 조조는 여포의 군사로 자군을 삼고 유비의 군사로 우군을 삼고 자기는 스스로 대군을 통솔하여 중군이 되어 하우돈과 우금으로 선봉을 삼아 앞으로 나아갔다. 조조의 군사가 이르렀다고 듣자 원술이 대장 교유로 선봉을 삼아 군사 5만을 거느리고 나가서 대적하게 한다. 양군은 수춘 계구에서 만났다. 서로 진치고 대하자 원술의 진중으로부터 교유가 말을 제쳐 나온다. 이를 보고 조조의 진중으로부터 하우돈이 곧 창을 꼬나잡고 말을 내달았다. 2필의 말이 서로 사귀고 2자루 창이 서로 어우러져 삼합이 못되어 하우돈이 한 소리 크게 외치며 한 창에 교유의 목을 찔러 말 아래 거꾸로 뜨리니 수하 군사는 그대로 앞을 다투어 성 안으로 도망하여 들어간다. 원술이 바야흐로 다시 군마를 정돈하여 나가서 싸우게 하려 할 때 문득 탐마가 들어와 고한다. 손책은 배를 내어 강변에 서면을 와서 치고 유비와 간우 장비는 남면을 치고 조조는 몸소 17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북쪽 방면을 치고 있습니다. 원술은 소스라쳐 놀랐다.
급히 수하의 문관 무장들을 모아놓고 상의하니 장사 양대장이 나서서 아랜다. 수춘이 해마다 가뭄으로 백성들이 모두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중에 이제 또 군사를 동하여 민원이 자자한 터이 오니 진실로 적을 맞아 싸우기가 지극히 어렵사옵니다. 오직 군사를 단속하여 성을 굳게 지키고 나가서 싸우지는 말도록 하여야 하니 적군의 양식이 떨어지고 보면 자연 변이 생기오리다. 폐하께서는 부디 어린 군을 거느리시고 횟수를 건너십시오. 첫째는 곡식이 있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요, 둘째는 적군의 예봉을 잠시 피하시기 위함이외다. 원술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겨 이풍, 악취, 양강, 진기 네 장수에게 군사 10만을 주어 수춘성을 굳게 지키게 하고 자기는 그 나머지 장졸과 창고의 금은보배를 모조리 챙겨 횟수를 건너가 버렸다. 이때 조조는 은근히 마음의 근심이 컸다. 진중에 준비한 군량은 많지 않은데 수하장졸 17만이 날마다 소비하는 양식은 막대한 수량이었고 모든 고을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대지 못한다. 조조는 군사를 재촉하여 급히 싸우게 하였다. 그러나 이풍의 무리가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는다. 서로 대치하기 한 달 남짓에 양식이 고갈되어 간다. 조조는 손책에게 글을 보내서 양미 10만 곡을 얻어왔다. 그러나 그것쯤으로는 가경 장졸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관량간 임준의 부하 창간 왕후가 들어와서 조조에게 아랜다. 군사는 많고 양식은 적으니 어찌하오리까. 반으로 줄여주어 우선 일시 급한 것이나 면하도록 하여라. 조조가 분부하니 왕후가 난처한 얼굴을 한다. 반으로 줄여서 주면 을의 군사들이 원망할 터인데 그는 또 어찌하시렵니까? 다 좋은 도리가 있으니 그저 내 이르는 대로만 하여라. 왕후는 분부대로 가경 군사에게 각기 10만씩 주기로 된 쌀을 단말로 줄여서 분배하였다. 조조가 가만히 사람을 시켜서 가경으로 돌아다니며 군사들이 무얼 하나 들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서 고하되 모두들 승상께서 우리를 속이신다고 불평하지 않는 놈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왕후를 불러들였다. 식량을 적게 받고 지금 군사들이 모두 불평이다. 내 내게서 물건 한 가지를 빌려 그걸로 군심을 진정시킬까 하니 내 부디 아끼지 말고 빌려다오. 왕후는 고의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승상께서 무슨 물건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물건이 아니라 내 머리다. 왕후는 깜짝 놀랐다. 소인은 분부대로 거행하였을 뿐이 없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도 내게 죄가 없는 것은 안다마는 다만 너를 죽이지 않으면 군심이 변할 것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 너 죽은 뒤에 내 처자는 내가 잘 먹여서 길러줄 것이니 아무 염려 말아라. 왕후가 다시 입을 열어 말을 하려 할 때 여봐라, 이놈을 곧 끌어내어서 참아여라. 조조는 도부수를 불러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왕후의 수급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놓은 다음 방을 내어 군중에 효식케 하였다. 왕후가 함부로 소곡을 행하여 군량을 훔쳤기로 삼가 군법으로 다스리노라. 이를 보자 모든 무리들이 승상을 원망하는 소리가 뚝 그친다. 이튿날 조조는 가경 장령들에게 영을 전하여 만약에 3일 내로 힘을 다하여 성을 깨치지 못할 때에는 모두 참하리라 하고 자기부터 몸소 성 아래로 나아가 군사들을 독려하여 돌을 나르고 흙을 가져다가 성의 해자를 메우게 하였다. 성 위로부터 화살이 비오듯 한다. 그래도 조조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서서 군사들을 호령한다. 그러자 곁에 있던 비장 2명이 퍼붓는 듯하는 어지러운 화살을 피하여 뒤로 잠깐 물러섰다. 이놈들아, 조조는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고 칼을 빼어 2명을 그 자리에서 목 뺀 다음에 말에서 뛰어내리자 몸소 흙을 날라다 해자를 메웠다. 이를 보자 군사들이 모두 앞을 다투어 나선다. 군사의 위험은 크게 고무되어 삽시간에 해자가 메워졌다. 성을 타고 넘어라. 영이 떨어지며 군사들은 아우성치고 앞을 다투어 성벽을 기어오른다. 성을 지키는 무리들이 이 형세를 막을 길이 없어 제자리를 버리고 어지러이 도망간다.
성을 타고 넘은 무리들은 즉시 성문을 크게 열고 조교를 내렸다. 조조의 대군마가 조수처럼 성내로 몰려 들어간다. 이풍, 진기, 악취, 양강의 무리들이 모두 사로잡히고 수하 군사들은 거의 다 항복했다. 조조는 이풍의 무리를 거리로 내어서 참한 다음 궁시를 불살라버렸다. 수춘성을 거두자 조조는 즉시 회수를 건너 다시 원술의 뒤를 쫓으려 하였다. 그러나 순욱이 가난다. 근래 가뭄으로 양식이 어려운 터에 만약 다시 군사를 나아가신다면 장졸들의 수고와 백성들의 고초가 막심할 것이니 잠시 허도로 돌아가셨다가 내년 봄에 보리가 있기를 기다려서 군량 준비가 넉넉한 다음에 다시 도모하시는 것이 옳을까 보이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주저하여 얼른 결단하지 못할 때 문득 탐마가 고한다. 장수가 유표에게 의탁하여 다시 창궐하니 남양 장릉의 모든 고을이 다시 반기를 들어 조홍이 막지 못하고 연하여 여러 진을 패하였기로 이제 특히 급한 것을 고합니다. 조조는 곧 강동 손책에게 글을 보내 강을 걸쳐 포진하여 거짓 병사를 삼아서 유표로 하여금 감히 경고망동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여포와 현덕을 대하여는 현덕으로 소패에 둔병하여 여포와 더불어 형제의 의를 맺어서 서로 구조하고 다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여포가 응낙하고 먼저 군사를 거두어 서주로 돌아가자 조조는 가만히 현덕에게 말하였다. 내 공으로 하여금 소패에 둔병하게 하기는 곧 함정을 파놓고 범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계교라. 공은 진규부자와 상의하여 조토록 이를 도모하오. 내 군사를 내어 공을 도우리다. 현덕이 응낙하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니 조조는 자기도 그날로 허도를 향해 떠나며 마음으로 장수칠 일을 생각한다. 제14장 가오가 적을 요리하다. 조조가 허도로 돌아온 지 며칠 안 있어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 곧 단에는 이각을 죽이고 오습은 곽사를 죽여 그 수급을 와서 바치는데 그 중에서 단에는 이각의 족속 200여 구까지 모조리 잡아서 허도로 올라온 것이다. 조조는 이각 곽사의 머리를 성문에 높이 걸어 호령하고 이각의 족속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내어다가 처형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통쾌히 여겨 맞이 않는다. 천자도 마음이 기쁘기 측량없다. 정전에 납시어 크게 문무백관을 모으시고 태평년을 베푸시며 헌재는 단해로 탐구장군을 봉하시고 오습으로 진로장군을 봉하시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장안을 지키게 하니 두 사람은 사언하고 물러간다. 이듬해 곧 건한 3년 4월이다. 조조는 천자께 상조하였다. 장수가 난을 일으키니 국가의 불행이라 패하는 부디 군사를 일으켜 가서 치게 하소서. 천자가 윤허하시니 조조는 드디어 순욱으로 허도를 지키게 한 다음 몸소 대군을 용솔하여 장수를 치러 나섰다. 바야흐로 보리를 거두는 계절. 들의 보리는 누렇게 익어 머리를 숙였는데 오리를 가도 십리를 가도 밖에 나와 보리를 베는 사람은 못 보겠다.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몸을 피하여 멀리 숨고 감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알자 조조는 즉시 사람을 시켜서 각 촌의 부로들과 각 처 관리들에게 널리 유교를 전하게 하였다. 내 천자의 명조를 받들고 군사를 내어 역신을 쳐서 백성들의 해를 덜려고 하는 바이라. 방금 보리가 익었을 때 군사를 일으키기는 부득이한 일이니 대소장교는 보리밭을 지날 때 각별히 조심하되 만약 함부로 짓밟는 자가 있으면 누구나 모두 참수하리라. 군법이 심히 엄하니 너희 백성들은 놀라고 의심함이 없도록 하라. 백성들은 알리는 말을 전하여 듣자 모두 기뻤다. 다들 조조의 덕을 칭송하여 맞이 않으며 대군이 지나는 곳마다 길에 나서서 무수히 절을 한다. 군사들은 조조의 영이 엄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보리밭을 지날 때마다 모두 말에서 내려 손으로 보리 이삭을 잡고 차례차례 나아가며 누구라도 한 사람 감히 발을 들어 보리를 밟는 자가 없다. 이때 조조가 말을 타고 역시 조심조심 보리밭을 지나더니
문득 바가운데로부터 난데없는 비둘기 한 마리가 푸두둑 날자 그의 탄말이 깜짝 놀라서 껑충 뛰어 밭속으로 뛰어들었다. 보리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만다. 이날 해질 무렵에 한 곳에 이르러 산을 의지하여 하체하고 나자 조조는 곧 중군장으로 행군 주부를 불러들였다. 불러 계십니까? 주부가 들어오자 조조는 곧 말하였다. 그렇소. 내가 오늘 보리를 밟았으니 곧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하오. 뜻밖의 말을 듣고 주부는 몹시 송구하였다. 그는 두 손을 부비며 아랜다. 항공하에다. 승상의 죄를 누가 감히 다스리오리까? 그러자 조조는 내가 내 손으로 법을 정하여 놓고서 내 스스로 범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복종시킨단 말이오. 말을 마치자 즉시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한다. 좌우가 급히 달려들어 칼을 뺏고 만류할 때 곽가가 한마디 하였다. 춘추의 법불가오존이라 하였습니다. 승상께서 대군을 이끌고 계신 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실 법이 어디 있습니까? 조조는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이미 춘추에 그렇듯 법불가오존이란 뜻이 있다 하면 내 죽기는 면하였소. 하고 칼을 들어 저의 머리를 싹둑 잘라 땅에 내던지며 말하였다. 내 머리털로 목을 대신하는 게요. 이리하여 자른 머리를 삼군에 전시하게 하되 승상께서 보리를 밟으심에 본래는 참수해야 할 것이로되 이제 머리털을 베어서 대신하노라. 라고 하니 이제 삼군이 모두 놀라서 누구라도 한 사람 굴령을 어기는 자가 없었다. 장수는 조조가 대군을 거느리고 이르렀다고 듣자 곧 유표에게 글을 보내서 원군을 당부하고 자기는 뇌서 장선 두 장수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갔다. 양군이 진치고 서로 대하자 장수는 문기 아래 말을 내고 손을 들어 조조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로 말하면 거짓 인의에 모렴치한 놈이다. 대체 금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조조가 크게 노하였다. 허중강이 어디 있노? 진중을 바라고 한 소리 외치니 허저가 큰 칼을 춤추며 말을 몰고 나아간다. 장수는 곧 장선을 시켜 나가서 맞아 싸우게 하였으나 그는 물론 허저의 적수가 아니다. 겨우 삼합을 어우러 보았을 뿐으로 어깨로부터 가슴에 엇비스 칼을 맞고 장선이 말 아래 떨어져 죽으니 조조가 곧 채를 들어 군사를 휘몰아친다. 장수는 일진을 패하고 즉시 성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조조는 곧 군사를 나누어 성을 에워쌌다. 난양성이 해자가 몹시 넓고 또 물이 깊어서 쉽게 성을 함락하지 못한다. 조조는 군사를 시켜 흙을 날라다 해자를 메우게 하며 또 높은 사다리를 세워 군사로 하여금 그 위에 올라가서 성 안을 굽어보게 하며 자기는 몸소 말 타고 성 밖으로 돌아다니며 그 형세를 두루 살폈다. 그렇게 하기를 사흘 만에 조조는 마침내 군사들을 시켜 난양성 서북각에다 석가나무를 높이 쌓아 그리로 하여 성을 넘으려 시도하였다. 성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가오는 곧 장수를 대하여 말하였다. 조조가 그동안 사흘을 계속해서 성 밖으로 돌며 두루 살피다가 드디어 성 동남각의 전톱빛이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같지 않고 그 녹각이 태반이나 부서진 것을 보고서 마음에 그리로 하여 쳐들어오려고 작정한 것이외다. 그러면서 도리어 서북각에다 석가나무를 쌓아놓기는 우리들로 그곳을 방비하게 하고 저는 어두운 밤을 타서 반드시 동남각으로 넘어오려는 계책이요. 과연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소? 장수가 물으니 가오는 말한다. 그야 쉬운 일이지요. 내일 정예 장병을 뽑아서 배불리 먹이고 가볍게 입혀 동남각 방호간에 숨어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군사처럼 꾸며서 서북각을 지키게 하십시오. 조조가 반드시 밖에 동남각으로 하여 성을 타고 넘어들 것이니 그때 일성포양에 복병이 일제히 일어나면 조조를 사로잡기가 어렵지 않으리이다. 장수는 크게 기뻐 곧 그 계교를 따랐다. 탐마가 이 소식을 알고 나는 듯이 조조에게 고한다. 장수가 군사를 모두 거두어 서북각을 굳게 지키게 하고 동남각은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소이다. 옳지. 너희가 내 계교에 넘어갔다.
조조는 속으로 기뻐하기를 맞이 않으며 곧 군중에 영을 내려 가만히 성을 깨칠 준비를 하게 한 다음 낮에는 군사를 몰고 나가서 서북광만 치다가 밤 이경쯤 되어서 갑자기 정병을 거느리고 동남각으로 하여 해자를 넘어서며 녹각을 찍어 해치고 성벽을 기어 올랐다. 성안이 괴괴하니 도무지 아무런 동정이 없다. 군사들은 일제히 성을 타고 넘어 들어갔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일성포양에 복병이 아우성치며 일제히 일어난다. 조조는 소스라쳐 놀랐다. 물려라. 뒤로 물려라. 급히 군사를 호령하여 다시 밖으로 물러나가는데 등 뒤로부터 장수가 몸소 뽑고 추려낸 날랜 군사로 휘몰아친다. 조조는 그대로 수십 리를 달아났다. 날이 혼이 밝을 역에야 비로소 패군을 수습하여 점검하여 보니 죽은 군사가 5만여 명이요 빼앗긴 치중양식차는 그 수를 모르겠으며 여공과 우금 두 장수도 각각 상처를 입었다. 한편 가오는 조조가 패하여 달아나는 것을 보자 곧 장수에게 권하여 그를 유표에게로 보내 군사를 일으켜 조조에 돌아갈 길을 끊게 하였다. 유표가 장수의 글을 받고 곧 군사를 일으키려 할 때 호련히 탐마가 고한다. 손책이 호구에 둔병하였소이다. 내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치러 나간 사이에 손책이 강을 넘어오면 어찌하오? 유표가 괴량에게 물으니 그는 대답한다. 손책이 호구에 군사를 둔친 것은 곧 조조의 계교를 쫓음이에다. 이제 조조가 새로이 패하여 그 얘기가 크게 꺾였으니 만약 이때 급히 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사오리다. 유표는 그의 말을 옳게 여겨 황조를 시켜 험하고 좁은 입구를 굳게 지키게 하고 자기는 몸소 군사를 거느려 안중현으로 나가서 조조에 돌아갈 길을 끊기로 하고 한편으로 사람을 장수에게로 보내서 약속을 정하였다. 장수는 유표가 군사를 이미 일으킨 것을 알자 즉시 가오와 함께 조조의 뒤를 습격하기로 한다. 조조는 패군을 수습하여 서서히 나아갔다. 길이 양성을 지난다. 대군이 육수에 이르자 조조는 마리에서 목을 놓아 통곡을 한다. 승상은 어인연고로 이러십니까? 좌우가 놀라서 까닭을 묻자 조조는 울며 대답한다. 내 지난해에 바로 이곳에서 내 대장 전의를 잃은 생각을 하니 아니울 수가 없어구려. 그로 인하여 삼군의 영을 전하여 그것에 둔말을 둔치고 죄를 크게 베풀어 전의의 망운을 달래기로 한다. 조조가 친히 향을 피우고 고글하고 배상하고 제문을 지어 읽으니 삼군이 모두 감탄하기를 맞이 않는다. 전의의 제를 지내고 나서 조카 조한민과 맏아들 조항을 재지내고 다시 먼저 간 군사를 재지냈는데 마지막으로 당시 화살에 맞아 죽은 조조의 말의 혼을 위해서도 술 한 잔을 부어주었다. 이튿날 허도를 지키고 있는 순욱에게서 사람이 왔다. 유표가 장수를 도와 군사를 안중에 둔치고 우리의 돌아가는 길을 끊으려 하니 승상은 조심하십시오. 라는 것이다. 조조는 곧 대강 이러한 뜻을 써서 순욱에게 붙였다. 내 하루에 수리씩 천천히 행하여 적군이 우리들을 쫓는 줄을 모르는 바 아니나 나의 계획이 이미 정하여져서 안중에 이르면 장수를 반드시 깨칠 것이니 군들은 아무 염려 마오. 조조는 그 길로 군사를 재촉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안중현의 경계에 이르니 유표의 군사가 이미 험한 요지를 지키고 있고 뒤로는 장수가 군사를 몰아 쫓아온다. 조조는 곧 삼군의 영을 전하여 깊은 밤을 타서 산골에 몰래 기병을 깔아놓았다. 날이 미쳐 혼이 밝기 전에 유표와 장수가 군사를 한 곳에 모으고 조조의 군사 적은 것을 업신여겨 그대로 몰아친다. 조조는 곧 적을 유혹하여 산골로 끌어들이자 일성포양에 기병을 내어 마군을 크게 깨쳐버린 다음 마침내 안중 경계에 입구를 나서 하체하였다. 반드시 이길 것을 기약하였던 유표와 장수는 각기 패병을 정돈한 다음 서로 쳐다보고 어이가 없었다. 조조의 관계에 빠져 이렇듯 패할 줄 어이 알았겠소. 유표가 하는 말에 장수는 그러기에 말씀이에다. 다시 좋은 도리를 차리기로 하시지요. 라고 대답하고 양편 군사는 안중에 그대로 둔 채 조조의 동정을 살피기로 한다. 이때 파발마가 국보를 몸에 지니고 조조의 진중으로 달려들었다.
원소가 군사를 일으켜 허도를 범하려는 동정이 보이니 승상은 곧 돌아오소서 하는 순욱의 급한 문서였다. 조조는 그를 받고 마음이 심히 황황하여 그날로 회군할 차비를 차렸다. 장수는 곧 군사를 일으켜 그 뒤를 쫓으려 하였다. 그러나 가오가 고개를 모로젓는다. 쫓지 못하십니다. 쫓았다가는 반드시 패하리이다. 장수가 그 말에 주저하는 빛을 보이자 곁에서 유표가 권하였다. 아니요, 쫓읍시다. 오늘 쫓지 않았다가는 영영 기회를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글쎄올시다. 아니요, 이번에 뒤를 쫓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오. 빨리 쫓읍시다. 장수는 유표도 힘써 권하거니와 자기 생각에도 쫓으면 반드시 조조를 깨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군사 만여 명을 인솔하고 곧 조조의 뒤를 쫓았다. 10여리를 가니 조조의 후대가 저만치 보인다. 유표와 장수는 그대로 군사를 힘몰아 그 뒤를 급히 쳤다. 그러나 조조 군사의 형세가 만만치 않아 한바탕 싸움에서 크게 지고 유표와 장수는 패군을 수습하여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장수가 가오를 대하여 말한다. 공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과연 이처럼 낭패를 당하였어 그려. 가오는 말하였다. 곧 군사를 정돈해서 다시 한번 쫓아가 보시지요. 지금 막 패하고 돌아온 길인데 또 쫓아가 보라고 하오. 이번에야말로 쫓아갔다가는 여지없이 패할 것이 아니겠소. 장수와 유표는 다 함께 그렇듯 말하였으나 가오는 빙그레 웃고 장담을 한다. 이번에는 쫓아만 가시면 반드시 크게 이기시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거든 내 머리를 베시지요. 장수는 그가 그렇듯 장담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믿을 생각이 났지만 유표는 역시 믿어지지가 않아 주저한다. 장수는 혼자서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그 뒤를 쫓았다. 조조 군사가 과연 크게 패하여 거마치중을 길에다 어지러이 내어버리고 서로 앞을 다투어 달아난다. 장수는 분발하여 그 뒤를 급히 쫓다가 호련 산 뒤로부터 일표군이 내닫는 것을 보고 감히 더 쫓지 못하고 군사를 거두어 안중으로 돌아왔다. 장수가 그렇듯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유표는 마음에 심히 의아하여 가오를 보고 물었다. 앞서는 우리가 정병을 가지고 적의 태병을 쫓는데 공은 반드시 패하리라 하였고 이번에는 패절로 이긴 병사를 치는데 공은 또 반드시 이기리라 하더니 과연 두 번 다 공의 말씀과 같았소. 이것은 대체 어인 까닭이오. 밝히 좀 가르쳐주오. 가오가 대답한다. 그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장군께서 비록 용병을 잘 하시기는 하지만은 조조의 족수는 아니십니다. 조조 군사가 비록 패하여 돌아가기는 하지만 반드시 맹장과 정병을 뒤에 두어 추격병을 방비하려 할 것이니 우리 군사가 비록 정예하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저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 까닭에 패할 줄 알았던 것이요. 또 이번에 조조가 그렇듯 서둘러서 태병하는 것은 반드시 허도에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라. 이미 우리 추격병을 쳐서 물리친 뒤에는 속히 돌아가기만을 꾀할 것이고 다시 아무 방비가 없을 것이니 우리가 다시 쫓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 까닭에 후는 목을 걸어 이길 것을 장담한 것이외다. 유표와 장수가 다 함께 탄복하여 맞이 않는다. 가오가 유표를 권하여 형주로 돌아가고 장수는 양성을 지켜서 형세를 보게 하여 두 집 군사가 그날 다 돌아갔다. 한편 조조는 한번 추격병을 깨쳐서 물리치자 곧 치중양초 따위는 모조리 뒤로 돌려버리고 서둘러 허도로 돌아가더니 문득 군사가 고하기를 장수의 군사가 다시 쫓아와 후군이 크게 패하였다 한다. 그가 곧 수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몸소 구원하려 하는 판에 장수가 이미 물러갔다고 하며 뒤이어 패병이 돌아와서 고한다. 만약에 산 뒤로부터 일로 인마가 내달아 중로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이외다.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이냐. 조조가 급히 물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따라 이르러 창을 버리고 말에서 내려 조조에게 절한다. 장군은 리시오. 조조의 묻는 말에 그 장수가 대답한다. 강화 평춘 사람 이통으로 자는 문달입니다. 지금 무슨 벼슬에 있소? 진이 중랑장입니다. 여기는 어찌 왔소? 근자의 연함을 지키고 있다가 승상께서 장수 유표의 무리와 싸우신다는 말씀을 듣고 접응하러 온 길입니다. 조조는 마음에 크게 기뻐 이통으로 건공우를 봉하여 연함 서계를 지켜서 유표와 장수의 변을 방비하게 하였다.
이통이 살해하고 돌아간다. 조조는 다시 허도를 향해 길을 재촉하였다. 제15장 온우 여포. 조조는 허도로 돌아가자 즉시 손책의 공로를 표주하여 토역 장군을 봉하고 자기를 내려 오후를 삼은 다음에 사자를 시켜 조칙을 받들고 강동으로 가서 유표를 방비하라 칙지를 전하게 하였다. 조조가 부중으로 돌아가니 수하 중간이 절하여 뵙고 그것이 끝나자 순욱이 한마디 묻는다. 승상께서 완행하여 안중에 이르시며 어떻게 적병과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을 아셨소이까? 조조가 대답한다. 저희가 물러가려야 돌아갈 길이 없으므로 반드시 죽기로써 싸우려 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서서히 움직여 기병을 내어서 치면 공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이로하여 반드시 이길 줄을 알았던 게요. 순욱이 배복하는데 곽가가 들어왔다. 공은 어째서 이렇듯 늦게 오셨소? 곽가가 소매 속에서 서찰을 내어놓으며 원소가 사람을 보내서 승상께 글을 올리며 군사를 내어 공손찬을 치려 하니 부디 군량과 군사를 빌려주십사고 하였습니다. 조조는 편지를 받아들며 원소가 나 없는 사이에 허도를 도모하려 하다가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딴소리를 하는구먼. 냉소함을 맞이 않고 글을 펴보니 그 내용이 심히 교만하다. 보고 나자 조조는 곽가를 향해 물었다. 원소가 이렇듯 무상하니 내 저를 치기는 쳐야만 하겠는데 다만 힘이 부족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항우를 당할 적이 없음은 주공께서도 밝히 아시는 바가 아닙니까? 항고조께서는 다만 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항우가 비록 강하기는 하였어도 끝내는 잡히는 바가 되었던 것이니 이제 원소에게는 10패가 있고 주공께서는 10승이 있어 원소의 군사가 비록 강성하다고는 하나 좋기 두려울 것이 없사외다. 어찌하여 원소에게는 10패가 있고 내게는 10승이 있다고 이르는 게요. 원소는 예의가 번잡하고 주공께서는 자연에 맡겨서 하시니 이는 도로 이기신 것이요. 원소는 역으로서 움직이고 주공께서는 순으로서 거느리시니 이는 의로 이기신 것이요. 환제 영제 이래로 나라 정사가 너무 해이해져 오늘날 이 형세를 가져온 곳인데 원소는 너그러움으로써 건지려 하고 주공께서는 용맹함으로 다스리시니 이는 다스림으로 이기신 것이요. 원소는 겉은 관대하듯 하여도 안으로는 꺼리는 바가 많아서 일은 친척에게 많이 맡기건만 주공께서는 겉은 대쪽 같으시고 안은 명석하시어 사람을 쓰시되 오직 재주를 위주로 하시니 이는 도로 이기신 것이요. 원소는 꾀하는 바는 많아도 결단하는 바는 적건만 주공께서는 계책만 얻으시면 곧 행하시니 이는 모로 이기신 것이요. 원소는 오로지 명예를 거두려 하는데 주공께서는 지성으로 사람을 대접하시니 이는 덕으로서 이기신 것이요. 원소는 가까운 것은 근심하여도 먼 것은 소홀히 하는데 주공께서는 생각이 미치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시니 이는 지로 이기신 것이요. 원소는 참소하는 말을 듣고 미혹되되 주공께서는 진중하시어 행하지 않으시니 이는 명으로 이기신 것이요. 원소는 시비가 뒤섞이되 주공께서는 법도가 엄명하시니 이는 문으로 이기신 것이요. 원소는 허세를 좋아하고 병법의 요긴함을 모르는데 주공께서는 적은 군사로 많은 무리를 이기시며 용병이 신과 같으시니 이는 무로 이기신 것이라. 이렇듯 십승이 주공께 있으시니 원소를 쳐 깨치시기가 어렵지 않사오리다. 듣고 나자 조조는 웃고 말한다. 내게는 모두 너무나 과하신 말씀이요. 순욱이 말한다. 곽봉효의 10승 10패설이 바로 이 사람의 소견과 꼭 같소이다. 원소의 군사가 비록 많다고는 하나 좋기 두려울 것이 있사오리까. 곽가가 다시 말하였다. 서주 여포는 실로 우왕거리입니다. 이제 원소가 북으로 공손찬을 치려 하니 이때를 타서 우리는 먼저 여포를 취하여 동남을 소재하고 그 뒤에 원소를 도모하는 것이 상책이니 그렇지 않고 보면 우리가 원소를 치려 하여도 여포가 그 틈을 타서 허도를 범하여 해가 적지 않사오리다. 조조가 그 말을 옳게 생각하여 드디어 동으로 여포를 치려 하니 순욱이 또 말한다. 먼저 사람을 유비에게로 보내시어 약속을 정하시고 그 회답이 오기를 기다려서 군사를 움직이시는 것이 옳을까 보이다. 조조는 그의 말을 쫓아 한편으로 글을 닦아 현덕에게 보내고
또 한편으로 원소의 사자를 후히 대접한 다음 천작께 표주하여 원수로 대장군 태위를 봉하며 겸하여 기주, 청주, 유주, 병주를 도독하게 하고 밀서로 대답하기를 공은 곧 공손찬을 치라. 내 마땅히 군사를 내어 공을 도우리라. 하니 원소는 조조의 글을 보자 크게 기뻐하여 즉시 군사를 일으켜 공손찬을 치러 나간다. 이때 진궁은 서주에 있어 그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진규 부자가 마음에는 딴뜻을 품고 있으면서 매양 여포가 빈객을 모아 연회하는 자리에는 입에 침이 마를 사이 없이 여포의 덕을 칭송하여 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제게 아첨하는 줄을 모르고 사람이 얕지 못한 여포가 듣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진궁은 조용한 틈을 타서 여포를 보고 말하였다. 진규 부자가 장군 앞에서 아첨하기로 이를 삼으니 속으로는 어떠한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 모를 일이외다. 조심하시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아첨하는 소리는 듣기에 달갑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린다. 여포는 불끈 화를 내며 꾸짖었다. 왜 참소를 해서 좋은 사람을 해치려 드는 게요? 다시 내 앞에서 그런 말 마오. 진궁은 밖으로 나와서 저도 모르게 길게 한숨 지었다. 충성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우리들이 화를 면치 못하겠구나. 진궁은 눈을 감고 생각도 해본다. 내 여포를 버리고 일찍이 다른 데로 가버릴까? 그러나 이제 와서 차마 버리고 갈 수가 없다. 또 남의 비웃음을 받지나 않을까 두렵기도 하여 못하겠다. 이렇듯 우울하게 지내는 중에 에라 사냥이나 하여 잠시 이 괴로운 심사를 잊어나 볼까? 진궁은 어느 날 종자 2어기를 데리고 소패지방으로 사냥을 나갔다. 이러한 때는 사냥도 잘 안 되었다. 번번이 화살이 빗나가 토끼 2마리, 여우 1마리를 다 놓치고 4번째 가서 노루 1마리를 쏘아 맞추었는데 활솜씨가 부족하여 깊이 박히지를 못하였는지 노루는 엉덩이에 화살을 띤 채 그대로 기운차게 숲속으로 달아난다. 진궁은 놓치지 않고 그 뒤를 급히 쫓아갔다. 숲속을 빠져나가자 노루는 산등성이를 바라고 달려 올라갔다. 진궁은 그대로 말을 몰아 쫓았다. 연달아 2번을 쏘았으나 모두 빗나가고 등성이 위까지 쫓아 올라갔을 때 어디로 갔는지 노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잠깐 사면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려니까 바로 저 아래 관도 위를 일기역마가 나는 듯이 달려나간다. 진궁은 마음에 의심이 생겨 마침 뒤를 따라 이른 종자들과 함께 등성이를 내려서자 길을 질러 그 뒤를 쫓았다. 노루는 놓쳤으나 이 수상한 역마는 마침내 쫓아가 잡았다. 내 어디 명을 받는 것이냐? 진궁이 한마디 묻자 사자는 그가 여포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눈치를 챈 듯 몹시 당황하여 하며 감히 대답을 못한다. 진궁은 잠깐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종자를 돌아보고 꾸짖었다. 내 이놈의 몸을 뒤져라. 몸을 뒤져 얻은 것은 하나의 서찰. 진궁이 앞뒤를 살펴보니 유비가 조조에게 보내는 밀서가 분명하다. 이놈을 끌고 가자. 성으로 돌아가 여포 앞으로 끌고 가 물으니 사자가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줄 깨달았는지 이실직고 한다. 조승상의 분부로 유연덕께 글을 가지고 왔다가 회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길이 올시다. 그러나 글 속에 어떤 말이 쓰여 있는지 그것은 소인도 모르옵니다. 듣고 나자 여포가 곧 봉한 것을 뜯고 보니 그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명을 받들어 여포를 도모하려 하오매 어찌 자나깨나 마음을 쓰지 않으리까마는 다만 비에게 군사가 적고 장수 또한 많지 않아서 감히 경망대에 움직이지 못하는 터이오니 승상께서 대군을 일으키신다면 비가 마땅히 앞장서리이다. 삼가 군사를 엄정히 하여 오로지 명을 기다리는 바로 소이다. 읽기를 마치자 여포는 크게 노하였다. 조조 도적놈이 감히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곧 조조의 사자를 목벤 다음 진군과 장패로 태산의 도적 손간, 오돈, 율례, 창의의 무리와 연합하여 동으로 산동의 연주제군을 취하게 하고 고순과 장효로 팽성을 취하여 현덕을 치게 하고 송원과 위석으로 연암과 영주를 취하게 하고 여포자기는 몸소 중군을 이끌기로 한다. 고순 장효는 여포의 영을 받자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소패로 향하였다. 현덕이 이를 알고 급히 무리를 모아 상의하니 송건이 나서서 말한다. 다른 도리가 없소이다.
속히 조조에게 급한 것을 고해서 구원을 청하도록 하시지요. 현덕은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누가 허도로 가서 급보를 전할꼬? 뭐가 가오리다. 한 사람이 나서서 자원한다. 보니 현덕과 동양 사람 간홍으로 자는 헌하인이 이때 현덕의 빈객으로 있었다. 현덕은 곧 그를 닦아 간홍에게 주어서 바물도와 허도로 가서 구원을 청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성을 지킬 무기를 정돈하여 현덕 자기는 남문을 지키고 송건은 북문을 지키고 간우는 서문을 지키고 장비는 동문을 지키며 미축으로 그 아우 미방과 함께 중문을 수호하게 하니 원래 미축에게 누이가 있어 현덕에게로 시집온 터이라 그러므로 그들 형제로 특히 중군을 지켜 처소를 보호하게 한 것이다. 고순이 군사를 영솔하여 이르자 현덕은 정루 위에 나서서 물었다. 내 봉선과 원수 지은 일이 없는 터에 어찌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를 오셨소? 고순이 꾸짖는다. 내가 조조와 결탁하여 우리 주인을 해치려다가 이제 일이 탄로난 터에 어찌하여 항복하려 않느냐. 말을 마치며 고순은 곧 군사를 휘몰아 성을 친다. 현덕은 성문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않았다. 이튿날 장효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서문을 친다. 관운장은 성 위에 나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말하였다. 공은 속되지 않은 사람이 어이하여 요포와 같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요. 장효가 고개를 숙여 말이 없다. 관운장은 그에게 충의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다시 무안을 주려 하지 않고 또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다. 장효가 군사를 거느리고 동문으로 가니 장비가 곧 내달아 싸우려 한다. 군사가 이를 관운장에게 고하여 운장이 급히 동문으로 와서 보니 장비는 막 장팔삼호 꼬나잡고 성 밖으로 뛰어나가는 길이요. 장효는 이미 군사를 돌이켜 물러간 뒤였다. 관운장은 급히 장비를 불러들였다. 장비가 들어와서 말한다. 제가 두려워서 물러가는데 왜 쫓지 못하게 하시오? 그 사람의 무예가 너나 나보다 못하지 않으나 내가 정당하게 한마디 일렀더니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우리와 싸우지 않는 것이다. 내 그리 알고 저를 대하여라. 장비는 그제서야 깨닫고 군사를 시켜 성문을 굳게 지키게 하며 다시는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 한편 간홍은 허도에 이르자 조조를 보고 소패의 급함을 고하고 구원을 청하였다. 조조가 곧 모사의 무리를 모아놓고 상의한다. 내가 나가서 여포를 치려 하매 원소의 제주는 별로 근심이 안 되어도 다만 유표와 장수가 그 뒤를 도모하지는 않을까 두려우니 어찌하였으면 좋겠소. 그 말에 순유가 대답한다. 유표와 장수는 앞서 크게 패하여 제가 감히 경망대에 동하지 못할 것이요. 여포는 워낙 용맹한 터에 만약 원술과 결탁하여 회사를 종영한다면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각가가 또 나서서 말한다. 아직 중심이 붙지 않은 때를 타서 빨리 치시는 것이 상책이외다. 조조는 그들의 말을 좇아 즉시 하우돈, 하우연, 여건 이전의 무리로 하여금 군사 5만을 거느려 먼저 떠나게 하고 스스로 대군을 통솔하여 나아가니 간홍은 조조 군중에 있어 수행한다. 탐마의 보도로 조조가 대군을 거느리고 나오고 있다고 알자 소패성을 치고 있던 고순이 나는 듯 여포에게 고하니 여포는 먼저 후성, 항맹, 조성의 무리로 200여 기를 거느리고 가서 고순을 접응하여 소패성에서 30리를 떨어져 하체하게 하고 자기는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뒤따라 접응하기로 하였다. 현덕은 고순 장효가 성을 애운 군사를 풀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조조의 군사가 이른 것을 알았다. 그는 즉시 송곤으로 뒤에 남아 성을 지키고 미충 미방 형제로 처소를 보호하게 한 다음 자기는 관우 장비로 더불어 군사를 모조리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각기 군사를 나누어 하체하고 조조의 선발부대를 영접하기로 한다. 하우도는 군사를 거느리고 길을 재촉하여 마침내 소패성 30리 밖에 고순의 군사와 서로 만났다. 진을 치고 나자 곧 하우돈이 창을 꼬나잡고 내달아 싸움을 청하니 적진 가운데로서 고순이 말을 몰고 나와서 맞는다. 두 장수가 어우러져 싸우기 40~50합에 고순이 마침내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자기 진을 향해 달아난다. 하우도는 그들을 급히 쫓았다. 고순이 감히 진중에 들지 못하고 진을 돌아 달아난다. 하우돈이 놓치지 않고 그대로 고순의 뒤를 쫓아 저도 진을 끼고 돈다.
이때 진상에서 조성이 보고 있다가 가만히 활에 살을 먹여들고 하오돈이 가까이 지나기를 기다려 깍지손을 뚝 떼었다. 시위소리 울리고 화살은 하오돈의 왼쪽 눈에가 박혔다. 외마디 소리를 크게 지르며 하오돈은 손을 들어 눈에 꽂힌 화살을 획 잡아 뽑으니 눈알이 그대로 살척에 붙어서 빼어진다. 하오돈은 큰 소리로 외쳤다. 부모님이 주신 신체를 어이 버리랴. 빼어진 눈알을 입에 넣고 씹으며 그는 창을 다시 꼬나잡고 말을 박자 진중으로 뛰어들며 바로 조성을 취하였다. 조성이 미쳐 손을 놀릴 사이도 없었다. 하오돈이 눈을 노리고 내지른 창이 머리를 급히 뒤로 제키는 바람에 떡 벌어진 입으로 푹 들어가며 그대로 뒤통수를 꿰뚫었다. 외마디 소리도 못 질러보고 조성이 말 아래 거꾸로 떨어진다. 하오돈은 곧 말을 돌려 자기의 진을 바라고 달리니 고순이 군사를 힘몰아 그 뒤를 급히 쳤다. 조조 군사가 크게 패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달아난다. 하오돈은 그의 아우 하오연의 구호를 받아 간신히 고순의 추격을 벗어나고 여건과 이전은 패군을 수습하여 제북으로 물러가서 하체하였다. 조조 군사를 쳐 물리치자 고순은 이긴 군사를 돌려 현덕의 영체를 치기로 한다. 길에서 마침 접응하여 이른 여포의 대군과 만났다. 곧 군사를 나누어 나아가니 고순과 장효는 관우의 영체를 치기로 하고 여포는 몸소 장비의 영체를 무찌르려는 것이다. 관우와 장비가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맞아 싸우고 현덕이 군사를 이끌고 양쪽 길로 호응하나 원체 여포 군사의 형세가 커서 당할 길이 없다. 관우와 장비의 영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자 현덕은 황망히 수하의 수식기를 데리고 소패성을 향해 돌아갔다. 그 뒤를 여포가 적토마 놓아 급히 쫓는다. 조교를 내려라. 성문을 열어라. 현덕은 성의를 향해 크게 외쳤다. 여포가 백부 안에 들었을 때 겨우 조교가 내려지고 성문이 열렸다. 현덕이 말을 박자 급히 조교를 건너는데 하루에 천리를 능히 가는 적토마가 바로 등 뒤에까지 따라 이른다. 성 위에서 군사들은 이것을 보자 곧 활을 쏘아 막으려 하였으나 잘못 현덕을 맞추지나 않을까 두려워 주저하는 중에 여포는 그대로 현덕의 뒤를 바짝 쫓아 함께 성내로 들고 말았다. 파문 정사가 감히 막아보려고도 못하고 서로 앞을 다투어 목숨을 도망간다. 여포는 성 밖을 향하여 한번 크게 불렀다. 수하의 대군이 아우성치며 조수처럼 성내로 몰려 들어온다. 현덕은 형세가 원체 급한 것을 보자 그대로 성을 꿰뚫고 말을 달려 혼자서 서문으로 하여 빠져나갔다. 여포가 군사를 몰고 성내로 들어오며 곧 현덕의 집안 사람들을 찾으니 미축이 황망히 나와서 맞으며 그에게 간절히 고한다. 내 들으니 대장부는 남의 처자식을 패하지 않는다 합니다. 장군으로 더불어 천하를 다투는 자는 오직 조공이요 현덕은 매양 원문에서 방천하극의 격가지를 화살로 쏘아 마친 은혜를 생각하여 감히 장군을 배반하지 않는 터에 이제 부득이하여 조공과 결연하게 된 것이니 장군은 부디 통촉하십시오. 듣고 나자 여포는 말하였다. 현덕은 내 옛친구라 내 어찌 차마 저의 처자식을 해치겠소. 하고 미축을 시켜 현덕의 처자식을 서주로 데리고 가서 편히 있게 한 다음 자기는 군사를 이끌고 산동 연주 경상에 나가서 둔치고 고순과 장효는 머물러 두어 소패를 지키게 하였다. 현덕이 필마단기로 성을 빠져나와 서편을 향해 한창 달려가는 중에 문득 등 뒤에 요란한 말굽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송건이다. 현덕은 그를 대하여 말하였다. 내 이제 두 아우의 존망을 알지 못하고 처자식과도 헤어졌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우선 조조에게 몸을 의탁해서 차차 좋은 도리를 찾는 수밖에 없을까 보이다. 현덕은 그 말을 쫓아 허도를 향해 가는데 혹시나 추격병이 있을까 두려워서 감히 관도로 가지 못하고 좁은 길로 하여 나간다. 이 두 사람이 목숨을 도망하여 총총히 가는 길에 길양식 준비가 있을 턱이 없다. 가다가 허기지면 촌을 찾아 들어가서 한 끼 밥을 빈다. 그래도 그가 유비라고 알면 서로 다투어 주식을 마련하여 대접하여 주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다시 한편으로 서글픈 심사를 금할 길 없다. 하루는 이런 일조차 있었다. 날이 저물어 한 총가를 찾아드니 젊은 주인이 나와서 넙죽 절을 드린다.
성명을 물으니 곧 여포 유한이라 한다. 이때 유한이 자기 집에 든 관인이 평소에 우러러보던 유현덕임을 알고 없는 살림이나마 제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다. 사냥이 생업이니 산돼지나 노루라도 잡아서 한상 배불리 자시게 하고 싶건만 내일 아침이면 떠날 손님을 이미 날좀은 이제 어찌할 길이 없고 가난한 총구석에 이웃집에 가본데야 모두 뻔한 노릇이다. 그는 생각도 못해 젊은 아내를 죽여 그 고기를 삶아서 내어놓았다. 이게 무슨 고기인가? 현덕이 젓가락을 들어 한 점 집어먹으며 묻는다. 이리 고기 올시다. 유한의 음성은 낮고 또 떨렸다. 그러나 현덕은 이리 고기군. 한마디 하고 맛이 싫지 않던지 송건과 함께 배불리 먹고 밤이 어두웠어야 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주인에게 하룻밤 신세를 살해하고 말을 끌어내려 후원으로 돌아가노라니까 지나는 부엌 뒤에 한 젊은 여인이 죽어 쓰러져 있는데 두 젖통을 베어내어 갈빗대가 드러난 무참한 시체이다. 현덕은 깜짝 놀라며 마음에 의심이 번쩍 들어 유한에게 묻고 그제서야 간밤에 먹은 고기가 이 젊은 여인의 2개 젖통인 것을 알았다. 그 그지없는 비감한 정애를 일러 무엇하랴. 현덕은 한동안 유한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마침내 길이 한숨 짓고 말에 올랐다. 유한이 역시 울면서 고한다. 소인이 매시고 가고는 십사오나 다만 늙은 어미가 있어 멀리 못 갑니다. 부디 행차 편안하시옵기를. 현덕은 길을 물어 양성을 바라고 말을 달렸다. 관도로 나가서 몇 마장을 못 다가서 서편으로 몽몽이 일어나는 티끌이 하늘을 가리며 1표 대군이 2편을 향해 나아온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람에 나부끼는 기호는 조조의 군사가 분명하였다. 현덕은 송건과 함께 말을 재촉하여 바로 종군기 아래에 이르러 조조와 서로 보았다. 소패성을 여포에게 뺏기고 두 아우의 존망을 모르며 처자식도 버리고 온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며 호소하니 조조도 눈물을 뿌려 서러워하기를 맞이 않는다. 현덕은 말끝에 유한이 제 안악을 죽여 그 고기로 자기를 대접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듣고 나자 조조도 비감하여 함을 맞이 않으며 곧 송건에게 금 100냥을 주어 가서 유한에게 전하게 하고 다시 앞으로 군사를 나아갔다. 조조의 대군이 제북에 이르니 하오연의 무리가 나와서 맞는다. 조조는 한눈을 읽고 병상에 누워있는 하오돈을 몸소 찾아와서 살펴보고는 먼저 허도로 돌아가 조리하게 하였다. 사람을 보내서 여포에 지금 있는 곳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돌아와서 고하되 여포가 진궁 장케의 무리로 더불어 태산의 도적들과 결탁하여 함께 연주제군을 치고 있다고 한다. 조조는 곧 조인을 시켜 군사 3천을 거느리고 가서 소패성을 치게 하고 자기는 몸소 대군을 영솔하여 현덕과 함께 여포와 싸우러 나갔다. 소강 가까이 이르자 태산의 적구 송간, 오돈, 율레, 창의의 무리가 수하 도적 10만여 명을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는다. 조조는 허절을 시켜 나가서 싸우게 하였다. 송간의 무리 4명이 일제히 말을 내어 나온다. 허전은 번개같이 칼을 놀려 내장수를 상대로 한동안 싸우니 송간의 무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각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조조는 승세를 잡아 대군을 휘몰아 그 뒤를 엄살하여 소간까지 따라 이르렀다. 이때 소간에는 진궁의 무리가 남아서 군사를 거느려 지키고 여포는 이미 서주로 돌아가 있었다. 소패성이 위태하다는 급보를 받고 진규를 머물러 두어 서주를 지키게 하고 자기는 곧 진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려 가서 소패를 구하려 한다. 진규는 아들 진등을 보고 가만히 말하였다. 전일에 조공이 동방의 일은 모두 너만 믿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이번에 여포가 필연코 패할 것이니 곧 도모하도록 하여라. 진등이 말한다. 바깥 일은 제가 맡아서 다 할 것이니 여포가 패해서 돌아오거든 부친께서는 미축과 함께 성을 굳게 지키시고 결코 여포를 안해드리지 마십시오. 그는 그러려니와 다만 여포의 처자식이 지금 성 안에 있고 따라서 좌우에 신복들이 많으니 그게 걱정이다. 그건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게 맡기십시오. 부자가 몰래 의논하기를 마치자 진등은 곧 들어가서 여포를 보고 말하였다. 서포는 사면의 도적을 받기 좋은 곳이라
서주는 조조가 반드시 힘을 다하여 칠 것이니 우리는 먼저 물러갈 곳을 생각해 두어야만 하겠소이다. 내 생각에는 군량을 합의성으로 옮겨다 두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장군 의향에는 어떠하십니까? 만약 서주가 조조 군사에게 포위를 당한다 하더라도 합의성에 군량만 넉넉하고 보면 능히 서주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포는 그럴 법하게 생각하여 올룡의 말이 유리하오. 과연 그렇소. 그러면 군량뿐 아니라 내 처자식도 아주 합의에다 옮겨다 두었으면 좋겠소. 하고 마침내 송원과 위속의 무리를 시켜 처자식을 보호하고 군량을 옮겨 합의성으로 이둔하게 한 다음 저는 진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소간을 구하러 나갔다. 중간쯤 이르자 진등은 여포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내 먼저 가서 조조의 허실을 알아볼 것이니 장군은 내가 돌아온 다음에 같이 가시기로 하시지요. 여포가 이를 허락하니 진등은 곧 말을 채쳐 소간으로 갔다. 진궁의 무리가 성내로 맞아들인다. 진등은 한마디 하였다. 공들이 나가서 싸우려 안 한다고 온우께서 역정을 내셨소. 그래서 책벌을 하러 오시는 길이라오. 진궁이 말한다. 나가서 싸우는 게 다 무어요. 지금 조조 군사의 형세가 호대해서 처 물리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오직 관을 굳게 지키고 주군께서 가서 소패성을 보전하시라 권하는 것이 상책이외다. 옳은 말씀이요. 진등은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이날 날이 저물어서 진등이 관 위로 올라가 보니 조조 군사가 바로 관 아래까지 들어와 있다. 진등은 밤이 들기를 기다려 연달아 편지를 화살에 빗들어 매어 관 아래 조조의 진중을 향하여 쏘고 이튿날 아침 진궁에게 하직을 고한 다음 다시 말을 달려 여포에게 와보았다. 송간의 무리들이 조조의 형세가 큰 것을 보고 겁들을 집어먹어 나가서 항복하려는 것을 간신히 말려서 못하게 하고 진궁을 시켜 굳게 지키고 있으라 이르고 왔으니 장군은 오늘 밤이 들기를 기다려서 곧 가서 구응하도록 하십시오. 진등이 하는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여포는 공이 아니었다면 소간도 벌써 조조 수중에 떨어질 뻔하였소이다 그려. 도리어 치사하기를 맞이 않고 곧 다시 진등을 시켜서 말을 달려 먼저 소간으로 가서 진궁의 무리와 약속을 정하여 내응하라 하되 불을 들어 군호를 삼으라 하였다. 진등이 다시 말을 달려 소간으로 가자 가쁜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급히 진궁에게 고하였다. 큰일 났소이다. 조조가 어느 틈에 새끼를 찾아 군사를 몰고 관내로 들었소 그려. 서주가 심히 위태하여 주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즉시 군사를 거두어 와서 구하도록 하라고 하셨소. 진궁은 꾀가 있는 사람이나 원체 급한 경우라 그만 진등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 곧 군사를 거느리고 관을 버리고 달아난다. 진궁의 무리가 관을 나서자 진등은 곧 관 위로 올라가서 5자루 횃불을 들어 군호하였다. 이때 군사를 거느리고 소간을 구하러 온 여포가 관 위에 활활 이는 횃불을 보자 그대로 지쳐 들어가니 관에서 나온 진궁의 군사는 여포 군사를 조조 군사로만 여기고 여포 군사는 여포 군사대로 진궁의 군사를 조조 군사로만 여겨서 어두운 밤 소간 밖에서 저희끼리 어지러이 치고 찌른다. 전날 밤 진등이 화살에 메어서 전한 편지로 이미 약속을 한 조조 군사가 성 위에 횃불을 보자 곧 일제히 달려들어 여포와 진궁의 군사를 함께 몰아쳤다. 이 통에 소간의 무리는 각기 도망하여 사면으로 흩어져 가고 여포는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 싸우다가 그제서야 깨닫고서 진궁과 군사를 합하여 거느리고 분주히 서주로 돌아갔다. 해작가에 이르러 성 위를 향하여 빨리 성문을 열어라.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문득 성 위로부터 화살이 비오듯 하며 정로 위에 미축이 나서서 큰 소리로 꾸짖는다. 내가 우리 주공의 성지를 빼앗던 것이라 이제 우리 주공께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내 앞으로 다시는 이 성에 들어와 보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여포는 크게 노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서주를 진규에게 맡기고 나왔는데 진규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고. 마음에 의아하기 짝이 없어 여포는 성 위를 향하여 한마디 외쳤다. 진규는 어디 있는고? 그러나 진규는 아무 데서도 응하지 않고 미축이 다시 외쳤다. 진규는 내 손에 이미 죽은 지 오래다. 여포는 진궁을 돌아보고 물었다. 진등은 어디 있소?
진궁은 그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포를 딱한 눈으로 쳐다보며 대답한다. 장군은 그저 꿈속에 계시오. 그래 그 간사한 도적놈을 찾는단 말씀이오. 여포는 그래도 군사를 시켜서 군중을 두루 찾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진등이 그곳에 있을 리 없는 일이다. 진궁은 여포를 보고 권하였다. 이곳에 오래 있어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니 빨리 소패로 가서 다시 군사를 정돈하여 조조와 싸우도록 하시는 것이 상책일까 보이다. 여포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군사를 수습하여 소패를 향하여 나아갔다. 그러나 길을 반도 못 가서 저편으로부터 한때 군마가 질풍처럼 몰려든다. 보니 앞선 장수는 곧 고순과 장효다. 여포는 고의하게 생각하여 급히 물었다. 성은 누구에게 맡기고 이렇게 오는 게요? 고순이 되묻는다. 주공께서 조조 군사에게 포위되어 위급하시다더니 어떻게 빠져나오셨습니까? 내가 조조 군사에게 포위되었다고. 대체 그 말은 어디서 들었소? 바로 조금 전에 진등이 달려와서 그러더군요. 그래 곧 와서 구하라고 영을 내리셨다기로 급히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길입니다. 말을 듣자 진궁이 곁에서 한마디 한다. 모두가 그 간사한 도적놈의 개교입니다. 여포는 주먹을 쥐며 이를 부드득 갈았다. 내 맹세코 이 도적놈들을 살려두지 않겠다. 방천하그 꼬나잡고 적토마를 박차며 어서 가자 소패로. 한 소리 크게 외치고 여포는 살같이 말을 몰아 소패성 아래에 이르렀다. 보니 성 위에 두루 꽂혀 있는 것이 모두가 조조의 깃발이다. 원래 진등이 고순과 장효를 꼬여 성에서 나가게 하자 조조가 조인을 시켜 소패를 엄습하고 군사를 머물러 지키게 한 것이다. 여포는 주먹을 들어 성 위를 가리키며 크게 꾸짖었다. 이놈 진등아, 진등이 개 없느냐? 소리가 떨어지며 성 위에 진등이 나선다. 내 이놈, 주인을 배반하는 도적놈아, 내 맹세코 너를 죽이고야 말 것이니 그리 알아라. 여포가 다시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자 성 위에서 진등이 손을 들어 여포를 가리키며 마주 꾸짖는다. 나는 한의 신하이다. 주인을 배반하다니 너 같은 역적을 내가 섬길 법이 있느냐. 여포는 노기가 충천하였다. 바야흐로 군사를 몰아 성을 치려 할 때 문득 등 뒤에 함성이 크게 일며 일대 인마가 지쳐 들어오니 앞선 대장은 곧 장비이다. 고순이 내달아 맞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여 여포가 몸서 나가 한창 장비와 싸우는 중에 다시 진 밖으로서 함성이 일며 조조가 친히 대군을 통솔하고 몰려 들어온다. 여포는 도저히 당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군사를 이끌어 동편을 향해 달아났다. 조조의 군사가 그대로 뒤를 쫓는다. 여포의 말과 사람들이 다 함께 지쳐서 허덕일 때 산 모퉁이로부터 다시 일표군이 내달아 길을 가로막으며 앞선 대장이 청룡도 비껴잡고 큰 소리로 꾸짖는다. 여포는 도망가려 하지 말아라. 관웅장이 기다린 지 오래다. 여포가 황망히 나서서 맞아 싸우는데 등 뒤로부터 다시 병력같이 호통치며 장비가 말을 달려 쫓아온다. 여포는 더 싸울 마음이 없어 진궁의 무리와 함께 죽기로 혈로를 뚫고 하비성으로 달려가는 중에 마침 후성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접응하여 패군을 수습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여포가 하비성으로 도망하여 들어간 뒤에 간우와 장비는 서로 보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을 호소한다. 나는 그간 해주 노상에 둔병하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오는 길이다. 나는 망탄산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오는 길이요. 두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함께 조조의 군중으로 현덕을 찾아가서 땅에 엎드려 울었다. 현덕이 두 아우를 만나 한편으로 기쁘나 처자식의 소식을 아직도 몰라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우울하다. 그는 관우 장비를 이끌어 조조와 보게 하고 함께 조조를 따라 서주로 들어가니 미축이 나와서 맞으며 가속이 모두 무탈함을 말한다. 현덕은 비로소 시름을 놓고 기뻐하였다. 진규 부자가 또한 나와서 조조에게 절하여 벤다. 조조는 큰 연회를 베풀고 장수들을 위로하였다. 조조 전은 가운데 앉고 현덕은 왼편에 앉고 진규는 오른편에 앉고 나머지 장수는 다 관등에 따라 앉아 밤늦도록 술을 마셔 즐겼다. 잔치를 파한 뒤에 조조는 진규 부자의 공로를 갸륵히 생각하여 10골의 녹을 봉하고 다시 진등을 봉하여 복파장군을 삼았다. 조조는 서주를 장중에 거두고 마음에 은근히 기뻤다.
다시 무리들을 모아놓고 군사를 일으켜 합의성 칠 일을 의논하니 정욱이 나서서 말한다. 여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단지 합의성 하나뿐입니다. 만약에 너무 급히 핍박하였다가는 제가 반드시 원술에게로 가서 붙어버릴 것이라 여포와 원술이 한데 합하고 보면 그 형세가 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제 일에 능한 사람을 보내어 회남 경로를 지켜 안으로는 여포를 막고 밖으로는 원술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지금 산동에 장패에 송간의 무리가 있어 아직도 기순하지 않았으니 저들도 방비함이 있어야지 소홀히 하지는 못하오리다. 조조는 머리를 끄덕이고 현덕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나는 산동의 여러 길을 맡을 것이니 회남 경로는 현덕궁이 맡아주오. 승상의 영을 어찌 감히 소홀히 하오리까. 현덕이 응낙하고 그 이튿날로 미축 간웅을 서주에 남겨둔 다음 선경과 간우 장비를 데리고 군사를 영솔하여 가서 회남 경로를 지키니 조조는 스스로 대군을 이끌어 합의성을 치기로 한다. 합의성은 양식의 준비가 넉넉하고 또한 사수의 험지가 있다. 마음 놓고 앉아서 지켜도 가히 근심이 없을 듯한 곳이라 하여 여포가 성문을 굳게 닫고 다시 나가려 하나니 이를 보고 진궁은 말하였다. 조조 군사가 이제 왔으니 채책을 아직 다 세우기 전에 나가서 치면 깨치기가 어렵지 않으리이다. 그러나 여포는 말한다. 내가 그간 여러 차례 패하였으니 어찌 또 경망대에 나가겠소. 저희가 와서 치기를 기다려 내달아 무찌른다면 다 사수강에 떨어져 죽을 것이오. 제3 진궁이 권하나 여포는 끝내 듣지 않았다. 수일이 지나 조조는 영체를 다 세우고 나자 수하 장졸들을 거느리고 성 아래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친다. 내 이를 말이 있으니 여포는 나와서 대답하라. 여포가 성 위에 나서서 아래를 굽어본다. 조조는 말 위에서 그를 쳐다보며 말하였다. 봉선이 또 원술과 혼인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생각해보면 원술에게는 조종에 반역한 큰 죄가 있고 공에게는 동탁을 친 큰 공이 있는 터에 이제 어찌하여 전공을 버리고 역적을 쫓으려 한다는 말이오. 만약 성이 한번 깨어지는 날에는 뉘우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 빨리 항복하도록 하오. 항복하여 왕실을 받들면 마땅히 봉우의 위를 잃지 않으리이다. 그 말을 듣고 여포가 마음에 얼른 결단하지 못하여 승상은 아직 물러가 계시오. 내 상의하여 회답하오리다. 한마디 하였을 때 진궁이 그의 곁에 있다가 이놈 조조 간사한 도저가 하고 한 소리 꾸짖으며 어느 틈에 화살을 먹여들고 있었던지 번개같이 활을 당겨 조조의 휘계를 쏘아 맞추었다. 조조는 노기가 등등하여 손을 들어 진궁을 가리키며 내 맹세코 너를 죽이고 말겠다. 영체로 돌아가자 곧 군사를 나누어 성을 급히 친다. 진궁은 여포를 대하여 말하였다. 조조가 멀리 와서 그 형세가 능히 오르지 못할 것이니 장군은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밖에 나가서 둔치시고 저는 나머지 군사를 거느려 성을 지키고 있다가 조조가 만약에 장군을 치거던 궁도 군사를 이끌고 나가 그 배후를 무찌르고 만약에 제가 와서 성을 치는 때는 장군이 뒤쫓아 오셔서 구하시기로 하면 불과 열흘이 못 다가서 저희 군중이 양식이 다하고 말 것이라 가히 한 번 북져서 깨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의각지세라는 것이외다. 나는 좋은 계교요. 여포는 그의 말을 옳게 여겨 곧 부중으로 돌아가서 용장을 수습하였다. 때마침 겨울이다. 종인에게 분부하여 안에 들어가서 손못을 많이 내어오게 하니 그의 아내 엄씨가 듣고 나와서 묻는다. 영감,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시나요? 여포는 진궁의 계교를 자세히 일러주었다. 듣고 나자 엄씨는 놀라 장군이 그처럼 남에게 성을 맡겨놓고 멀리 나가셨다가 하루아침에 변이 있고 보면 첩이 어찌 다시 장군을 매실 수 있으리이까. 그 말을 듣고 여포가 주저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안에만 들어있어 사흘을 나가지 않으니 진궁이 다시 들어와서 말한다. 조조가 군사를 나누어 사면으로 성을 에우려 하고 있으니 만약 빨리 나가지 않으시면 위태롭소이다. 그러나 여포는 말하였다. 내 가만히 생각하니 멀리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굳이 지키고 있느니만 못할 것 같소. 진궁은 다시 권하였다. 근자에 들으니 조조 군중에 양식이 적어서 조조가 사람을 허도로 보냈다 하는데 아마 일간 군량이 올 모양이외다. 장군은 곧 정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그 군량의 길을 끊도록 하십시오. 참 그 계교가 심히 묘하오.
하고 여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떠날 차비를 차리며 엄씨를 보고 또 이야기하였다. 듣고 나자 엄씨는 다시 울며 말한다. 장군이 만약 밖에 나가신다면 진군 고순의 무리가 무슨 수로 이 성을 온전히 지키리이까. 만약에 한번 실수가 있고 보면 후에 막급이오리다. 첩이 전일에 장안에 있을 때 장군께 버림을 받았다가 다행히 방소의 주선으로 다시 장군을 매시게 되었던 것인데 오늘날 이처럼 또 첩을 버리고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장군은 앞길이 말리시니 부디 첩 생각은 마시고 좋을 도리를 차리십시오. 말을 마치자 곧 목을 놓아 운다. 여포는 마음에 비감하여 좀처럼 결단하지 못하고 다시 초선에게 들어가 보았다. 초선 역시 그가 멀리 나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내 염려 마라. 내 나가지 않으마. 조조가 성을 포위하고는 있다마는 내게 방천하급과 족토마가 있으니 네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여포는 초선을 위로하고 밖에 나와 진공을 대하여 말하였다. 호도로부터 군량이 온다는 것이 아무래도 괜한 말 같소. 조조 그놈이 원체 계략이 많으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도리어 낭패를 보리이다. 진궁이 제삼 입이 아프게 고나나 여포는 끝끝내 듣지 않는다. 진궁은 밖으로 물러나와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하였다. 우리가 죽어도 몸을 묻힐 곳이 없겠구나. 그러나 여포는 매일 나오지 않고 오직 엄씨와 초선을 데리고 앉아서 술 마시며 답답한 심사를 풀 따름이다.